네, 1번님 카드 살펴볼게요. 1번님에게 다가올 상대방 분의 인상은 밝고 쾌활한 호인이라고 하네요. 자아롭고 서글서글한 인상 뒤에는 왠지 모를 기세와 장악력이 느껴지고요.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아서 그 어떤 부탁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지나친 부탁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해요. 인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면도 있고 타인들에게 무관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정이 많고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정도 많고 사랑 많은 상대방 분은 감성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1번님한테 내어주는 마음의 사랑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과 조언, 도움,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을 사람이에요. 맞닥뜨리는 문제에 따라 1번님에게 무한정 공감을 해줄지 아니면 적절한 잔소리를 해줄지 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번님의 삶의 기반과 정신적인 성장,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지적 욕구, 자기 성장 욕구가 충만한 편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1번님을 서포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 또한 부단히 성장을 멈추지 않을 사람이에요. 서로의 자존감을 채워주고 끌어올려주면서 본인 스스로가 성장하는 이득도 있겠지만 특히나 1번님을 더욱 빛나고 더 특별한 존재로 탈바꿈시켜줄 사람이라고 하네요. 두 분 모두 명예욕, 인정욕구, 자존심들이 꽤 센 편인데요. 이렇게 자기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연애를 할 때 자존심 싸움이나 기싸움, 열등감 같은 이유로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잘 지내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함께하면서 더 성장하고 특히 1번님은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 깊이 인정받는 느낌이 들 거라고 하거든요. 두 분이 같은 욕구를 지니고 있는 만큼 서로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애초에 상대방 분이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님께서 마치 주인공처럼 대우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대방 분 또한 명예욕, 지적 욕구가 아주 강하죠.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공부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름 잘난 맛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그 사람한테 나타나 있는 남색을 보면 타인과 쉽게 타협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곤조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무지개색이 동시에 나타나 있어서 적어도 1번님한테만큼은 자신의 틀을 깨고 주관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네요. 1번님 앞에서는 웬만하면 많은 생각이나 의견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1번님에게 배울 점이 많아서인 이유도 있고요. 그 사람은 서글서글하고 잘 웃고 쿨한 대인배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순한 리트리버 같은 웃음 뒤에 감춰진 장악력이 있다고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알고 보면 은근히 똥고집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주관하려 하는 면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사람들을 통솔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고요. 나쁘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늘 웃고 있지만 절대 만만하거나 쉬운 사람은 아니고요.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하고 어디 가서 뚝 까먹고 살 사람은 아니라는 점이 1번님 입장에선 오히려 안심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하지만 똥꼬집은 역시 골치가 아픈 일이죠. 골치가 아픈데 유일하게 그 사람을 헤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1번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분께서는 동등한 형태로 만나시겠지만 그 사람 스스로 1번님을 앞세워주고 숙여세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1번님께서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1번님께서 100%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주관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연인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긴장감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 긴장감마저 없다면 상대에게서 느끼던 매력도 금방 시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은 적절한 줄다리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네요. 두 분은 역시 자신을 가꾸는 곳에서 조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자기 성장을 이루는 공간이든 육체나 외모를 가꾸는 장소이든 자신의 기량을 펼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을 표현하는 곳들이 1번님의 연애운을
사람을 끌어올려줄 행운의 장소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연애운이 특히 크게 발현되는 시기는 1월에서 2월이 지목되고 있네요. 처음에는 상대가 1번님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네요. 1번님께서 보기에는 낯을 가리나 싶은 모습일 것 같고요. 두 분의 관계는 상대방 분이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진전의 속도가 느린 편으로 나타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관계로 서로 알게 됐기 때문에 일로 엮인 관계라 사적인 연락 한번 보내기 조심스러운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자주 마주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드문드문 얼굴을 보게 되면서 겨우겨우 한마디씩 얹고 그렇게 서서히 친해지면서 연결이 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거리 연애처럼 물리적인 거리나 제한이 생기는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의 관계 진전이 느린 이유로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어렵게 이루어진 인연인 만큼 그동안의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서 정서적 유대감은 더욱 끈끈해지고 서로가 있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보다 성숙한 정신력을 갖는 관계가 될 거라고 해요. 연애운을 좀 더 빠르게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점으로 쌍둥이 자리와 사수 자리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역시 지식이랑 관련이 깊어요. 지식을 배우러 다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신의 지식을 살파하는 활동도 좋아요. 선생님을 만나러 가든 본인이 선생님이 되든 하면 좋다는 거고요. 또 꿈꾸는 사나이 카드는 쉽게 말해서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독창적인 아이디어 구상을 하는 활동도 도움이 되고요. 평소에 어투가 너무 진중하고 딱딱한 편이라면 좀 더 가벼운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평소에 어투가 좀 특이하고 이미 유머러스한 편이시라면 그 개성을 조금 더 살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조언을 마지막으로 1번 리딩 마무리할게요. 1번님을 빛나게 해줄 연인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dun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2번님 카드 살펴볼게요. 2번님한테 다가올 상대방 분의 인상은 꽤 예쁘고 잘생긴 사람으로 보여져요. 본인을 잘 꾸미기도 하겠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기도 하네요. 고생을 모를 것 같은 곱게 자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고요. 물론 실제로는 고생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단함이 외모나 표정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체로 온화한 표정,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움직임, 마음도 지갑도 여유로울 것만 같은 기운, 그런 온화한 여유에서 느껴지는 따뜻함도 있겠지만 동시에 리더십도 갖춘 사람으로 보여져요. 언뜻 보기엔 욕심도 없고 순한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야망과 성공 욕구가 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성공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이미지 관리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자신이 이미 앉아있는 자리 혹은 앞으로 올라가야 할 자리에 걸맞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듬고 관리하는 거죠. 그런 면들을 종합했을 때 외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2번님이 보시기에도 꽤 흡족할 만한 상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그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아는 제너럴리스트일 가능성도 있지만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분야 나름의 스타일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꼭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 대중적인 스타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기운이 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2번님께서도 자연스럽게 행동 조심, 말 조심을 하게 되는 경우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예술계, 종교계 같은 분야도 빠질 수 없을 만큼의 색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의 직업을 유추할 때 이쪽 분야도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은 큰 그룹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무언가를 주도하고 이끌 때 터프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매사에 부드럽고 타인을 먼저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2번님에게 대체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편일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 특유의 위험이 왠지 모를 압박감을 주는 순간도 있겠지만 워낙에 강요를 하거나 강압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평화롭게 지내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 위험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매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지켜보는 이번님 입장에선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 같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런 대우는 함께하는 이번님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이번님의 짙은 보라색을 봤을 때 이번님의 자율성과 개성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하는 고충, 쉽게 말해서 이미지 관리를 신경 써야 하는 까다로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조금만 자신을 다듬고 관리해준다면 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권위와 혜택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땐 어떤 틀 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틀 안에서는 오히려 이번님의 안정과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울 만한 관계로 느껴질 거거든요. 믿음직스러운 연인,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관계니까요. 그런 관계 속에서라면 이번님께서도 이미지 관리쯤이야 못할 게 없는 거죠. 게다가 이미지 관리는 해서 나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스스로를 한층 더 품위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직관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이번님께서도 그 사람의 말을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되고 크게 반박하거나 의심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대를 빠르게 끌어올 수 있는 곳은 이번님께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일터가 지목되어 있어요. 비즈니스로 얽히는 관계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소개 등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는 평소에도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운이 특히 상승하는 시기는 11월, 12월을 지목하네요. 두 분의 관계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얽힐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지 만남의 자유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비즈니스의 일정 조율을 통해서 조우하게 되고요. 상투적이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드문드문 마주치며 가까워지는 흐름으로 나타나 있어요. 또 상대방 분이 공과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처음 조우한 순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이 크게 로맨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그 상대가 보는 눈이 많은 유명인, 스타라면 더욱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만약 연인 사이로 발전하더라도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되거나 상대방 분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이번님께서 종종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방 분은 이번님께서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든 연애라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애교가 넘치거나 연인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하는 연애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두 사람은 조숙하고 성숙한 분위기에 차분한 연애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판단과 선택을 함께 내리면서 둘이 함께할 미래를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실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번님께서도 그 사람을 믿고 자연스럽게 내맡기게 되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런 이번님이 편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관계를 보호하려는 상대방 분의 노력은 월드카드처럼 두 분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예쁜 포장지를 보고 사람들은 분명히 부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만 아는 본연의 모습들을 서로의 눈으로만 담고 살아가는 그 은밀함, 그건 의외로 짜릿해 보일 정도거든요. 그만큼 남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리고 남들에겐 절대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이번님만 알고 이번님에게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특별한 인연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는요,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봐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낙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가끔은 좀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건 그 사람이 지금 비즈니스 중이기 때문이지 진짜 속마음까지 가식적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날카롭게
차갑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사정과 역할을 이해해주면서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부족한 면보다는 장점에 더 집중하라는 메시지예요. 아무나 만날 수 없지. 내가 여태 버텼는데 이제는 꼭 이상형을 만나고 싶어. 이 정도로 콧대가 너무 높아진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많은 걸 따지지 말고 파랑새를 쫓지 말고 멀리서 찾으려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적인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기보다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할 시기가 왔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꽤 괜찮은 상대인데도 가식적이야, 재수없어 라며 스스로 내쳐버리거나 뭔가 부족한데 하면서 상대방의 증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예 내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게 될 위험군들이 이번님 중에 꽤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언 카드도 그 부분을 콕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조언점을 마지막으로 이번 리딩 마무리할게요. 이번님께서 바라고 계신 사랑이 하루라도 더 빨리 더 가깝게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3번님 카드 살펴볼게요. 3번님한테 다가올 상대의 인상은 데스카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첫인상부터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강아지처럼 순둥순둥하거나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순하고 여린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눈매가 날카롭다거나 인상이 다소 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매력 자체가 줄줄 흘러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분이라서 첫인상부터 압도당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만약 사람의 분위기를 천사와 악마 딱 두 부류로 나눈다면 상대방 분은 악마에 가까운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악마는 인간을 홀리기 위해 엄청 매혹적인 외모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하기 위해서 섹시한 이미지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그 사람의 외적인 이미지는 눈빛으로 먼저 사람을 홀리고 볼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강한 흡입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요.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마구마구 자극하는 분이시라는 건데요. 상대방에게 빨간색까지 강렬하게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빨간색은 경쟁심도 강한 색깔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걸 쟁취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거든요. 이런 쟁취욕은 연애운에선 아주 반가운 얘기죠. 물론 빨간색 외에도 은색과 보라색이 함께 들어와 있어서 그 사람의 도도함, 지족, 침착함, 그리고 강한 인내심도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3번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처음부터 왈칵 쏟아내진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감질맛 나게 맥을 툭 끊기도 하면서 다음이 계속 궁금해지게 만드는 여우 같은 매력이 있는 분으로 보이네요. 그럼 일당을 하기는 하지만 빨간색은 아주 솔직하고 돌직구적인 색깔이기도 하기 때문에 3번님한테 분명하게 다가가고 헷갈리게 굴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드러내긴 할 거예요. 다만 그 표현이 감정이 휘둘리듯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신중하게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서 다가온다 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피리 부는 사나이 카드를 보면 그 사람은 말솜씨도 뛰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데스카드, 피리 부는 사나이, 이 두 카드 모두 정갈자리랑 관련이 있는데요. 정갈자리의 특징 중 하나가 예의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르다는 인상이 강할 거고요. 게다가 이미 악마 같은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눈빛이나 외모만으로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라 말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 지 자신의 가치를 말로도 끌어올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연인에게는 달콤하고 로맨틱한 말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해주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3번님에게 나타난 노란색, 터키 옥색, 주황색을 보면 그 사람이 3번님에게 얼마나 예쁜 말을 해줄지, 얼마나 풍부한 사랑과 확신을 심어줄지 그게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노란색과 토끼 옥색은 자기애가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한 색깔이고요. 주황색은 행복감을 느끼는
느낄 때 드러나는 색깔이거든요. 이런 색감들이 3번님에게 나타나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3번님도 덩달아 빛이 날 거라는 걸 카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렇게 매력적인 사람과 만난다면 내심 어깨가 으쓱해지실 거예요. 괜히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가 더 예쁘고 멋있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도 더욱 깊어지게 될 거고요. 상대방이 해주는 예쁜 말들을 들으면서 지내다 보면 그게 정말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나 봐요. 자존감도 쑥쑥 올라가고 예뻐지고 멋져지는 건 그냥 덤처럼 따라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3번님만 바라본다는 게 아주 명확하게 보일 거기 때문에 3번님께서도 마음이 꽤나 여유로워 보이네요. 날이 선 모습도 없고 질투심이 삐죽거리는 모습도 전혀 없고요. 3번님에겐 그냥 예쁘고 귀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 사람이 3번님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대방 분이 워낙에 매혹적인 사람이다 보니 3번님께서도 그 사람한테 콩깍지가 씌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사람을 조우할 가능성이 높거나 연애운을 끌어올리기 좋은 장소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람의 강렬한 첫인상을 상징하는 데스카드와도 닮아있는 곳이죠. 데스카드도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키워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는 병원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3번님께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는 자리들, 예를 들어 정기검진, 면회, 행정 절차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거절할 수 없는 약속 같은 거, 의무적인 방문 장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곳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종교적인 분야까지 포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애운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는 계절로는 겨울, 그 중에서도 12월에서 1월 사이가 가장 최고조라고 하네요. 다만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과정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순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카드에서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이고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동반이 될 거라고 하네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히 진실하고 강하겠지만 그런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중간중간 끼어들 수 있대요. 3번님들 중에 일부는 주변에 떠도는 말로 인한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컵 6번 카드처럼 서로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3번님은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누구도 3번님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게 된다고 하거든요. 또 그 사람도 그렇게 두지만은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상대방 분이 워낙 매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과정 중에 주변으로부터 받는 시기나 질투, 3번님의 신경을 긁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번님을 향한 그 사람의 분명한 태도와 그 사람 특유의 강인함이 그런 골치 아픈 일들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연애운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언점으로는 3번님의 이상형이나 바라는 연애를 구체화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내가 바라는 걸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시각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연애하고 싶은데, 이런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인상을 가진, 이런 외모를 가진, 이런 성격을 가진,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언제 어디에서 만날 거야 라고 3번님께서 바라는 연애나 대상을 시각화하시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랑 언제 어디서 몇 시까지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한 것처럼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만나는 거고 확실하게 예정된 미래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믿음과 관련된 사수 자리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언 카드는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3번님께선 저의 리딩과는 다른 사람을 상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카드상으로는 도도하고 지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하긴 해도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지만 인간을 작정하고 홀리러운 악마 같은 매력적인 외모 때문에 인기가 많고 거기다 화술도 뛰어나서 많은 마음들을 후벼파기까지 하다니 도무지 외면할 수도 내칠 수도 없는 마성의 한 사람이 3번님에게 솔직하고 대담하게
다가올 거라는 거, 그 사람의 눈은 오로지 3번님만 쳐다볼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눈을 3번님도 피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 상대방이 주는 사랑과 칭찬 속에서 3번님은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게 될 거라는 거, 그 사람은 자신과 3번님만의 관계에 집중하고 끝까지 지켜낼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3번님이 예쁘고 잘생긴 짓만 하도록 만들어줄 사람이라는 거, 이 정도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각화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4번님 카드 살펴볼게요. 4번님한테 다가올 상대방의 인상은 태양 카드로 나타나 있어요. 늘 밝게 웃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도 잘 건네는 호감형 타입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성격 진짜 좋아 보인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는 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파란색과 남색이 함께 들어와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태양 카드는 양의 에너지가 강한 카드인데요. 반면에 파란색과 남색은 음의 에너지예요. 양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다소 산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고, 반대로 음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예민해지고 다가가기 어렵고 조금 소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과 음의 기운이 아주 조화롭게 들어와 있어서 나설 땐 확실히 나서고 물러설 땐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균형 감각이 탁월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재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겠죠. 또 파란색과 함께 갈색 기운도 나타나 있어서 특히 비즈니스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일머리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사업 수완이 좋을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상사나 동료들한테 인정받는 능력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내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해서 회사에서는 아주 반기는 스타일인 거죠. 매사 자기 일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승승장구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지금 그 사람의 대표 키워드는 성실함과 책임감인데 일뿐만 아니라 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똘똘 뭉친 연애를 지향하는 사람이고 무조건 신뢰가 바탕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상대방 분은 4번님에 비해서 연애가 조금 서툴러 보이기도 하는데요. 4번님께서 마치 원석을 갈고 닦듯이 그 사람한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고 하면서 하나씩 알려주고 키워나가는 양상으로 보여져요. 쉽게 말하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궁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실제로 진짜 바보라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연애에 대한 요령이나 장기술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성실하고 순수하기만 한 거죠. 연애만 놓고 보면 시골 청년처럼 순박한 사람이지만 또 그런 사람이 4번님의 가르침에 따라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나름의 성취감이 있으실 것 같고요. 게다가 4번님한텐 모성애와 관련된 초록색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옆에서 챙겨주는 과정 자체가 4번님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4번님의 초록색은 나무의 비유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한텐 땅을 의미하는 갈색이 있거든요. 4번님이 정서적인 사랑을 베푼다면 상대방 분은 4번님에게 현실적인 사랑을 베푸는 궁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4번님의 화분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거죠. 4번님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저 맨 땅에 불과했을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쩍쩍 갈라지는 가뭄을 그대로 겪고 홍수가 나면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씻겨 내려갔겠죠. 그런데 4번님이라는 나무를 만나게 되면서 수분을 머금는 힘도 기르고요. 홍수가 나도 4번님의 뿌리가 단단히 잡아줘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4번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람 없이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죠. 그런 기반이 없는 셈이니까 결국 그 사람 또한 4번님이 주는 것만큼 충분히 돌려줄 것들이 많고요. 4번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가끔 주변을 보면 결혼하고 나서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전반적으로 운이 트이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두 분이 딱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없는 색깔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 결핍들이 서로를 알아보게 만들고 기똥차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또 상대방 분한테 태양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노란색도 태양이 컬러거든요. 그 사람은 4번님 나무에 생명력까지 더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4번님 본인의 탄탄대로를 위해서라도
보아도 꼭 만나야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또 상대방 분의 남색과 꿈꾸는 사나이 카드는 그 사람 특유의 괴짜스러움을 알려주고 있어요. 발상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남색이 어떤 색이냐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성향이거든요.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면도 보이고요. 꿈꾸는 사나이 카드는 천왕성이랑 관련이 있는데 천왕성은 기존의 틀을 부수고 급격한 변화를 불러와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혁신적인 것들을 개발하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시선에서는 도라이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혁신을 추구하는 입장에선 혁신과 천재 기질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쉽게 발상이 특이하고 말도 독특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런 기질들을 괴짜스럽다고 축약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이런 특이한 기질 때문에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어휘력 또한 조금은 독특할 수도 있고요. 또 남색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죠. 이상주의자는 현실보다는 이상,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거지 같은 가치와 신념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삐딱하고 불합리해도 그래도 옳은 건 해야지, 이건 이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을 놓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안 굴러가, 이런 말도 많이 듣겠지만 그만큼 신념이 강하고 의미 있는 방향을 놓지 않으려는 고집 같은 게 있어요. 또 그 사람한텐 파란색의 비율이 높은데 파란색은 목차크라의 색깔이기 때문에 소똥이랑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도 아주 잘 맞을 수 있고요. 그만큼 언변도 뛰어나고 여기에다가 남색의 저런 영웅심리 같은 성향이 더해지면 법조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모든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성이 짙은 갈색까지 함께 나타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상만 쫓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적당히 현실이랑 타협도 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연애도 가정도 일도 모두 책임을 다할 사람이니까요. 이상주의자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오히려 두 분이 만나게 되면 승승장구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 사람이 조금 특이한 구석은 있어도 자신의 신념 덕분에 엇나갈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4번님 입장에선 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런 상대방 분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큰 장소나 4번님의 연애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줄 장소는 일터라고 하네요. 4번님께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공간이 연애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또 건강이랑 관련된 장소, 병원이나 치료실 같은 곳도 운이 트일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기로는 10월에서 11월이 연애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보이는데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펜타클 8번, 컵 9번 카드가 함께 나타나 있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마주칠 일이 생기고 그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행맨 카드, 운둔자 카드를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잠시 정체되거나 한동안 연락이 뜸해지는 시기가 한 번쯤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고민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보면 그런 상황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간을 지나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관계가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연애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좋은 점으로는 혹시 내가 완벽히 준비된 상태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반대로 내가 그런 완벽한 대상이 되고 싶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남들 보기에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체면이나 기준 때문에 외적인 조건에 더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도 살펴보고요. 세상에 없을지도 모를 너무 무리한 대상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조언이에요. 사랑은 계획 없이 오기도 하고 가끔은 어설퍼도 시작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모든 게 딱 맞춰진 상태에서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사람을 스스로 기준 세워서 막지도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오는 인연은 한번 받아들여 보는 연습, 그게 지금 4번님한테 필요한 시기일 수 있어요. 저희 리딩이랑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4번님께서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실 거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인연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 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